네, 두 번째 사연은 70대 한 어머니가 보낸 사연인데요. 30억 원 건물 상속, 누나들 빼고 막내 아들만 주고 싶어요입니다. 어떤 내용인지 꽁투로 만나보시죠. 저는 딸 셋에 아들 하나를 둔 평범한 70대 엄마입니다. 딸들은 부잣집에 결혼해서 팔자 좋게 사는데 막내 아들이 문제였어요. 착한데 조금 모자란 구석이 있다고 할까요?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건물을 몰래 아들 명의로 바꿔줬습니다. 재용아, 엄마가 준 그 건물 알지? 그거 절대로 누나들한테 말하면 안 된다잉? 근데 엄마 건물 말고 그거 먹지도 못하는데 건물 말고 건어물로 주면 안 돼? 나 오징어 좋아하는데. 아이고, 너는 모자란 거냐, 순박한 거냐, 순수한 거냐, 속 터지게 오징어 같은 소리라고 있네 진짜. 아유, 얘 어릴 때 뭘 먹어서 이렇게 모자란디야. 아유, 진짜. 엄마! 에? 무슨 소리야? 설마 엄마가 가진 그 30억짜리 건물 그거 재용이 준 거 아니지? 아유, 얘이나 들었냐? 아유, 저는 기가 밝고 얘는 모자르고 쟤는 기가 밝고. 아니, 재용이 지가 아직 직업도 없잖냐.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9급 공무원만 20년째 준비 중이야. 너 불쌍하지도 않냐, 네 동생이? 안 불쌍해. 하나도 안 불쌍해. 엄마, 재용이는 대학 문턱이라도 밟기라도 했지. 나는 딸이라는 이유로 평생 양보만 했어. 이제 나 절대 양보 안 해. 그 건물 언니들이랑 나도 가질 거야. 누나 갖고 싶어? 응. 그럼 누나 가져. 아이고. 이거 가지래잖아, 이거. 아니, 그거 주지 말라니까 그러네. 아유, 속 터져. 이걸 어쩜 좋아. 딸들이 화가 단단히 났나 봅니다. 제가 세상을 떠나면 글쎄 아들한테 준 건물을 유류분 소송해갖고 가져오겠다네요. 이대로라면 누나들한테 막내가 재산을 홀라당 뺏길 것 같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? 딸들은 결혼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반면에 막내 아들은 또 그렇지 못하니까 어머니 심정은 막내 아들한테 그렇죠. 다 주고 싶은 이런 거네요. 예. 네, 그렇습니다. 이 사연을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어머니는 내 재산을 왜 내 마음대로 못하느냐면서 그렇죠. 이제 30억 원짜리 건물을 막내 아들에게만 증여를 한 상황이고요. 이 사실을 알게 된 세 딸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해서 건물을 되찾아 올 거다. 자식들이 사이가 나빠지기 전에 증여를 다시 공평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어머니에게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. 아니, 근데 그래도 딸이 셋이잖아요? 아들에게만 이 건물을 다 증여하겠다. 이건 물론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섭섭하긴 할 것 같아요. 제가 엄마 입장이라면 아들이 좀 아픈 손가락이 들어가잖아요. 그쵸. 그러니까 네. 좀 더 뭔가 챙겨주고 싶은 마음인데 내가 딸 입장이면 왜 나는 안 줘? 이 차별이죠. 그러니까 차별하니까 이거 속상하고 좀 서럽고 막 이럴 것 같아요.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더 신경 쓰게 되는 지금 이렇게 아픈 손가락이라는 네.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렇죠, 아니 뭐 굉장히 이렇게 순수하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내 돈 가지고 내 아들한테 내가 주겠다는데 니들이 왜 난리야. 그렇죠, 엄마 입장. 그리고 뭐 나한테 돈 맡겨놨냐? 이런 얘기를 엄마 입장에서는 하실 수 있을 것 맞아요. 같아요. 네. 이게 사실 쉬운 얘기 같지만 어려운 얘기고 동시에 부모들 입장에서는 사실 나한테 잘한 자식이나 이쁜 자식이 있잖아요. 아이, 그렇죠. 그 자식 기여도가 높거나 내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하나 모르겠네. 그러게 사랑할 거예요. 근데 어쨌든 이제 누나들이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. 자, 그러면 실제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소송을 하게 되면 네. 이 남동생은 누나들에게 이걸 좀 나눠줘야 되는 거죠? 일부는 나눠줘야 됩니다. 아. 물론 예쁜 손가락이 있고 좀 덜 예쁜 손가락이 있을 수는 있어요.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누구 한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장남 예쁘다고 장남한테만 재산 다 주고 돌아가시고 이런 경우들이 네, 있었어요. 맞아요. 그럼 딸들 속상해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예전에는 꽤 많았거든요.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유류분 제도예요. 뭐 직계 비속 같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은 최소한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지금 정하고 있거든요.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를 분석을 해보면 아들 하나, 딸 셋
이렇게 4명의 자식이 있었잖아요. 배우자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사람이 1대1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을 받게 됩니다. 받아야 할 재산 총 30억 중에서 원래라면 딸들도 공평하게 4분의 1씩 받아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7억 5천씩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그것의 절반인 3억 7,500만 원 이거를 유류분으로 받아야 될 권리는 있습니다. 근데 이 딸들이 엄마한테 뭐라 그랬냐면 자식들 사이 나빠지기 전에 증여 다시 공평하게 다시 하셔라. 그렇지. 이렇게 딸들이 요청을 지금 했잖아요.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이렇게 정말 내 눈 뜨고 있는데 싸우는 모습 보는 거 마음 아프거든요. 엄마 입장에서 이 소송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가장 현명한지 우리 강 변호사님 꼭 부탁드립니다. 네. 글쎄요, 소송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? 아.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일단은 이거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소송을 막을 길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것 같고, 그 제일 좋은 건 물론 뭐 덕담식이겠지만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겠죠. 그래서 사전에 그 건물을 매각을 해가지고 현금으로 예를 들면 현금화를 시켜가지고 공평하게 나눠주던지 아니면은 그 비율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. 그러니까 법정 상속분대로 반드시 뭐 내가 증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.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선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막 법으로 간다. 꼭 이러기 이전에 가족들끼리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. 기본적으로.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돌아가시기 전에 다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현금화를 시켜서 얼마씩 나눠 가져라 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아들한테 나는 조금 더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내 어떤 자산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느 방법으로 이걸 처분을 했으면 좋겠고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제도도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머니 마음은 이 아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안쓰러워, 건물에서 안쓰러워. 나오는 월세라도 받아가지고 그러게. 바다를 생활해라 이런 마음일 텐데 네. 그걸 현명하게 잘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월세가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누나들한테도 좀 이렇게 나눠주고 네, 그 안에서 뭔가 그 해결할 안에서 수 있게. 그렇지. 이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거위 잡아먹어버리면 그렇지. 이 아들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? 맞아. 그런 거. 그리고 법으로 가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. 그렇죠. 변호사 비용도 들고 많아. 그러니까 글로 가지 마시고 잘 전해 좀 했으면 좋겠어. 안에서 해결할 수 네, 있도록. 네. 자, 다음 사연은요. 네, 세 번째 사연은요. 치매에 걸린 엄마가 쓴 2개의 유언장. 네, 어떤 게 유효하나요?입니다. 어떤 내용인지 꽁투로 만나보시죠. 90이 넘은 나이에 치매가 걸린 저희 어머니는 요즘 자식들이 누군지 알아보기도 힘들어 하십니다. 그래서 저는 어머니랑 상의를 해서 미리 재산에 대한 유언장을 받아놨어요. 그런데 황당한 건 언니도 저처럼 유언장을 받았다는 겁니다. 에? 엄마가 유언장을 또 썼다고? 아니 언니 나한테는 그런 말씀 없으셨는데. 아 무슨 소리야? 내가 너보다 2년이나 더 빨리 받았는데. 자 봐, 여기 보이지? 유언장. 아 줘봐. 내 전 재산을 세상에 둘도 없는 효녀 수리미에게 주겠습니다. 이건 빼박입니다. 자, 빼박? 엄마가 이런 말을 했다고? 이게 진짜 맞아? 너 그게 무슨 말이니? 그럼 재산이 탐나서 뭐 내가 엄마 치매 증상이 심할 때 유언장을 유도하기라도 했단 말이야. 뭐야?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맞냐고 물어봤는데 언니 혼자 왜 그거 화를 내고 그래? 뭐 찔리는 거라도 있어? 암튼 엄마가 쓴 유언장 있지 그거 내 거가 진짜야 언니. 웃기지 마. 내 유언장이 진짜야. 이거 빼박이거든. 빼박? 서로 다른 유언장이 2개라니 황당합니다. 엄마는 치매에 걸려서 유언장을 쓴 사실도 기억을 못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이럴 땐 누구의 유언장이 유효한 건가요?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내용이 다른 2개의 유언장을 썼다. 이거부터 좀 이상한데. 근데 빼박은 좀 이상해요.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? 그 표현은 좀 이상해요. 사실 이 2개의 유언장 모두 어머니가 쓰신 게 맞습니다. 2020년에 언니가 어머니와 함께 증인을 세우고 유언장을 작성했고 네. 얼마 후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으셨다 그래요. 그리고 자신이 유언장을 작성한 사실을 잊은 어머니가 네. 2022년에 동생이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면서 2개의 유언장이 참. 나오게 된 겁니다. 2년 사이에 2개의 유언장이 나온 건데 그러면 어떤 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? 진짜.
네, 사실 그 고령화 사회이기도 하고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, 충분히. 네, 근데 일단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면 최종적으로 작성된 유언장의 효력이 우선하는 건 맞아요. 네, 최근에. 근데 이 사건에서는 네. 지금 언니 2020년 유언장 작성됐고 그다음에 2020년 동생 유언장 이전에 그 사이에 침해 판정을 받으셨던 네네.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럼 원칙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2022년에 적혀진 유언장이 효력이 있는 거겠지만 네. 만약에 이 어머님이 정말로 이 치매 증상이 너무 악화가 되셔가지고 아하. 그때 유언을 작성을 하실 당시에 의사 능력이 완전히 없다. 제대로 되지 않은 어. 상태라고 한다라면 이 2022년에 있었던 유언장의 효력은 제가 봤을 때는 번복이 될 수도 있다. 근데 그러면 언니는 너무 땡큐네. 왜? 그 중간에 치매 판정 받았잖아. 그렇지.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럴 수는 있어요. 우리가 치매 환자라고 하면 늘 의사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왔다 있을까요? 갔다 하잖아요. 그렇진 않아요.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만약에 2022년 동생의 유언장을 작성했을 때 비록 치매 판정은 받았지만 그때 당시에 유언 정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 능력은 있었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원칙으로 돌아가서 2022년 동생의 유언장이 유효할 수 있겠죠. 네. 그러니까 치매 걸렸다고 해서 그 이후에 쓴 유언장이 무조건 무효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네요. 네, 그럼? 맞습니다. 네, 유언장을 쓸 때 당시의 의사 능력이 어땠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. 그래서 유언을 할 때 그 분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두는 게 좋겠죠. 실제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아버지가 강남 아파트 용인 땅 그거 나 자식들 안 주고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을 한 거예요. 그리고 장남이 이 유언 무효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었습니다.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. 법원에는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충분히 유언을 할 수 있을 만한 의사 능력이 있었다라고 보고 장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.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두 아들이 재산 가지고 다툼을 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법정에 출석해서 아들들 다 부려자고 나 너무 힘들다. 아들한테 재산 하나도 안 주고 싶고 사회에 다 기부하고 싶다.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록이 있었던 겁니다. 그래서 그게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가 됐는데요.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를 앓는다고 하더라도 유언장을 작성할 때 어땠냐 상태가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증거 자료를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은데 제일 좋은 방법은 유언장 작성하실 때 뭐 여러 유언의 방식이 있겠지만 공증인이 입회를 하고 증인도 있는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작성 요 방식이 제일 그나마 좀 적절할 것 같아서 추천을 좀 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또 끝으로 시청자분들께서도 상속과 유류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, 묻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란에 사연을 남겨주세요. 물론 비밀글로도 쓰실 수 있습니다. 네. 사연을 골라서 우리 유능한 두 변호사님께서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.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네,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